안녕하세요.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거절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절을 하고 싶은데도 거절을 잘 못할 때, 직장 상사나 아니면 모임에서 친구들이 뭔가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고 싶지만 잘 거절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받아준다면 내 시간과 내 에너지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거절하고 싶지만 못해서 어떨 때는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절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불교 관점에서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절을 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잘 아는 것과 두 번째는 나를 잘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알면 거절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거절을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 봐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부탁도 안 들어주고 뭐야?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거절하는 것이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참으면 다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만 거절하는 게 아닌가. 내가 참고 그 부탁을 들어준다면 아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거절을 잘 못합니다. 거절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가 몇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야, 오늘 해야 하는 일이 있다. 하루만 도와주지 않겠느냐. 일요일이지만 오늘 좀 도와달라. 하지만 회사 사정이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급여는 줄 수 없지만 좀 일을 해달라. 이 일만 잘 해내면 우리 회사가 급성장할 수가 있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요일입니다. 쉬어야 되는 날이고 또 할 일도 있었는데 대표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안 나갈 수가 없죠. 하지만 나가도 열심히 일을 해도 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 회사가 몇몇 안 되는 멤버들이 만든 회사고 내가 이 일에 기여함으로써 회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니 안 나갈 수도 없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거절하지도 못하고 일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 없나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립니다. 여자친구는 돈을 빌려주기 싫죠. 그렇지만 돈을 빌려주기 싫다고 하면 이 남자친구가 싫어할까 봐 싫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싫다고 말을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 친구가 아니면 아는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해봤을 때 싫지만 거절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거절을 할 때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상대방을 잘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너를 위해서 이것만 열심히 하면 너에게 있어서 아주 큰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아니면 이게 너한테 있어서 득이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하는 득이 되는 것이 나한테 득이 되는 것인지 말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득이 되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말로는 나한테 득이 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한테 있어서 득이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지, 나를 배려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해주는 말인지, 진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인지, 그리고 나를 존중해서 해주는 말인지 부탁인지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합니다. 상대방을. 잘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나에게 부탁을 하는 사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이라면 직장 상사. 하지만 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이런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상사라고 할지라도
그 상사가 하는 지시가 반드시 옳은 지시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직장 상사의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 상사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그 정확한 판단을 하고 내린 지시인지 아니면 그 한 부분만 보고 자기 생각을 그냥 딱 떠오르는 대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잘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할 때 잘 알아야 하는 점 첫 번째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판단을 하고 옳은 말이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을 해야 되겠죠. 정중하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을 골라서 들어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식이 많다, 뭔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불교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선지식과 악지식이 있다. 불교를 들을 때는 불교를 정확하게 바른 불교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부터 들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일이 일어난다고 석가께서는 불장경이라는 경정 속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은 많은 사람을 이끌고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옳은 길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따라오는 사람들도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인도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 자신 또한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을 따라야 한다. 지식은 가려서 들어야 한다라고 석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옳은 말, 옳은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옳은 길이지 않으면 가려야 하고 거절을 해야 합니다. 거절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거절하면 상대방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만 참고 해주면 다 좋아하고 상대방도 기뻐할 텐데 이런 마음에서 거절을 못하고 받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참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남의 입장에 서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마음은 참 착하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친절함, 보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 친절함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막 친절하면 된다고는 석가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친절을 베풀 때에도 사람을 가려서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보시, 친절을 할 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 종류의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라라고 석가는 말씀하십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 은전, 비전입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존경하고 그리고 덕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보시를 합니다. 그리고 은전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 많은 고마움을 받은 사람, 그런 분에게는 보시를 하고 친절을 하는 것은 참 이게 좋은 것이고 선입니다. 그리고 해야 한다고 석가는 말씀하십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지금 막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전이라고 해서 도와주어야 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왜 사람을 이 밭전자에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논이나 밭이나 마찬가지지만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이 씨는 농부 손에서 이 밭이나 아니면 논으로 다 간 것처럼 보이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을이 되거나 아니면 수확할 때 내가 뿌린 씨에 몇백, 몇천 배가 되어서 이 뿌린 씨의 결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이라는 것으로 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친절을 베풀 때, 보시를 할 때는 아무나 막 가리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고 석가께서는 경전,
은전, 비전 이렇게 사람을 가려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딴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자기가 더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안 좋은 소리도 듣게 되고 더 이용을 당할 수도 있다. 사람을 가려서 해야 한다라고 작가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지시를 내렸을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보고 그게 아니라면 거절을 해야 합니다. 거절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진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내 시간은 무엇을 하기 위한 시간인가? 이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출세 본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궁극적인 목적, 인생의 목적을 말합니다. 출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본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 내가 사람으로서 진짜 해야 하는 것, 인생의 목적을 말합니다. 사명이라고도 하죠. 내 목숨을 써야 하는 곳, 이것이 바로 출세 본해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지금 살고 있는가? 내 시간은, 내게 주어진 시간은 무엇을 하기 위한 시간인지를 확실히 안다면 무슨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고 싶을 때 확실히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습니다. 부탁을 받았는데 하기도 힘들고 안 하기도 힘든 것. 이도 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출세 본해입니다. 내 인생은 어디에 쓰기 위한 시간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내가 부탁받은 이것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것도 견디면서 그리고 감내하면서 쓴맛 단맛 다 삼키면서 감내해야 하는 것 또한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어느 쪽이 되었던 자기가 한 선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립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나는 무엇을 우선해서 해야 하는지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거절을 해야 하는 것과 받아들여야 하는 것, 참아야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절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불교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잘 알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이다. 친절한 사람일수록 부탁을 받았을 때 참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와 아주 깊은 연이 있는 사람이면 일수록 거절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정된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을 무엇에 써야 하는지 이걸 잘 알면 내가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거절을 해야 하는 건지 용기를 가지고 확실하게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불교 시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